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롯데는 도대체 뭐하는지 오피셜 하나 안 내고 있는데 다팀 오피셜만 잔뜩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롯데에게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는 오피셜 소식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나는 소문대로 페라자와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98년생으로 전성기 나이에 들어서는 젊은 코너 외야수로 KBO 한 시즌 20홈런은 기본값이라 볼 수 있는 나이와 타격툴에 대한 고점의 기대치가 높은 선수죠. 그로 인해 사실상 하나가 이용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KBO에서 반년뿐이긴 하지만 준수한 활약해줄 리베라토는 하나와의 재계약이 불가능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베라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리베라토는 올 시즌 처음부터 KBO에 있던 용병이 아니죠. 하나와 올 시즌 시작한 플로리얼이 부상을 당하며 대체 용병으로 하나에 영입된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생각 이상의 활약을 해줬고 그 활약이 플로리얼을 넘어가면서 결국 하나가 기존의 플로리얼이 아닌 대체 용병 리베라토를 선택하며 리베라토는 하나와 시즌 끝까지 함께했고 같이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올 시즌 리베라토의 성적입니다. 리베라토는 컨택이 최대 장점으로 레이에스와 마찬가지로 성구하는 그닥이지만 컨택을 앞세워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수로 큰 스윙을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특유의 간결한 스윙으로 높은 볼 스피드를 보여주며 한방도 꽤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게 반시즌 뿐이긴 하지만 타율도 높고 홈런도 많은 모습과 함께 0.9에 가까운 OPS와 140을 넘어가는 WRC 플러스를 보여주며 하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아무리 반시즌 뛴 선수이며 용병이라고 쳐도 타격 성적이 정말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선수가 중견수라는 것도 크죠. 리베라토는 올 시즌 중견수로만 모든 경기를 뛰었는데 형이 조금 갈리긴 합니다. 잡아줄 건 잡아주지만 범위가 그리 넓지 않고 조금만 타구가 어려워져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수비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꽤 적은 이닝을 소화했음에도 외야에서 실책이 3개에 수비율이 50경기 이상 뛴 중견수 13명 중 11호, 상당히 하위권의 중견수였죠. 특히 범위 지표는 김지찬 다음으로 가장 낮으며 종합 RAA 역시 김지찬 다음인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범위면에서는 기대가 조금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시즌 뛰었음에도 보살이 7개인 공동 1위로 어깨 부분에서는 기대가 되는 선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수비 수치상으로는 황성빈보다 수비율만 높지 범위지표와 종합 RAA가 부족한 선수로 표본이 반시즌뿐으로 그리 많지 않고 KBO의 수비 스탯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살이라는 명백한 수치가 반시즌임에도 1등에 중견수 중에서 수비가 애매한 편이지 중견수가 될 정도의 수비는 보여준다는 말이니 수비 못하는 코너 외야가 즐비한 롯데에는 분명 도움이 될 자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에스와 대놓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했듯이 리베라토도 레이에스와 마찬가지로 성구하는 좋지만 컨택에 의존하는 유형으로 타율은 높지만 순출루율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이 비슷한 수준인데 출루율이 2푼 차이로 미묘하게 이 부분에서는 레이에스가 조금 앞선다는 평을 내릴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타 쪽에서 큰 차이를 벌려냈죠. 타율이 낮음에도 장타율에서 5푼 정도의 차이를 냈습니다. 그만큼 순 장타율이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겠죠. 특히 홈런 대비 타석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반시즌을 뛰었기에 홈런이 3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지 리베라토는 풀타임을 뛰었을 때 레이에스가 넘지 못하는 20개의 홈런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OPS, WRC 플러스 모두 레이에스를 뛰어넘었고요. 한마디로 타격만 보면 레이에스보다 살짝 낮은 컨택을 보여주지만 월등한 한방 능력을 갖춘 선수로 풀타임을 못 뛰어본 것이 유일한 흠으로 타격 기대치 역시 현재로서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포지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견수가 가능한 정도의 수비 능력과 코너 외야에서도 똥인 수비 능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롯데는 원래 레이에스를 중견수로 쓰려다가 작년 시범경기 선에서 컷해버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롯데에게 리베라토는 더 매력적인 자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비뿐만 아니라 레이에스의 최악의 주력과 병사를 생각하면 도루시도는 없어도 발빠른 리베라토는 정말 여러가지로 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타격에서 기대치뿐 아니라 실수치도 높은 선수인데 중견수가 가능하고 발도 빠른 선수라는 점에서 저는 리베라토가 풀리면 무조건 잡아야 하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왜 페라자를 선택했을까요? 하나가 올 시즌에 그랬듯이 투수진은 막강하지만 타격 쪽이 약해 타격적인 측면을 중요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페라자의 KBO 성적입니다. 페라자는 작년 딱 준수한 중장거리형 용병 성적을 찍었다 생각합니다. 3할 타율은 못해도 20개의 홈런을 쳐주면서 성공이라기도 애매하고 실패라기도 애매한 딱 그 정도의 활약을 해줬다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전후반기의 성적 차이라고 나와있지만 부상 이후 성적이 급감했던 선수로 그 부상이 고질적인 부상이 아닌 걸 생각하면 98년생으로 전성기 나이에 들어서는 페라자는 KBO에서 그 고점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라며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이에스보다 페라자를 고평가했습니다. 똑같이 수비 못하는 코너 외야인데
젊고 확실히 파워가 있다는 데에서 작년 성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반시즌 성적이어도 페라자 레이에스보다 좋았고 심지어 둘과 다르게 중견수도 가능한 리베라토인데 그런 리베라토를 버리고 페라자를 선택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아마 그만큼 하나가 타격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기에 공격적 측면에서 페라자로 선택을 한 걸로 보여져 리베라토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보류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케이브 관련해서 보류권 이슈로 상당히 핫하죠. 오늘은 이렇게 리베라토 이야기와 더불어 KBO 용병 보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상적인 보류권 행사가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보류권 행사는 팀에서는 계약 의사가 있는데 선수가 상위 리그 진출을 희망하거나 오퍼를 받았거나 할 때 혹은 모종의 이유로 소속팀과의 계약을 원치 않을 때 KBO 타팀 이적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선수가 계약을 거절했을 때 보류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류권 행사라는 말이죠. 하지만 KBO의 많은 팀이 선수가 재계약 의사나 KBO 잔류를 희망하지만 타팀 이적 후 돌아올 파장을 걱정하며 리그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냥 보류권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KBO에서는 조금 잘했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을 갈 정도는 아닌 선수들은 KBO에서 5년 동안 타팀에서 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KBO 같은 경우는 두산에서 더 좋은 선수를 찾아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불발된 건데 KBO 타팀에서라도 뛰고 싶지만 두산이 보류권을 행사하며 그게 막혔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그게 이슈가 된 것이죠. 그래서 NC 데이비슨 때도 잠시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 하트가 미국에서 계약을 했고 패디가 완고한 미국 잔류 의사를 밝히며 데이비슨이 풀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패디나 하트와 계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데이비슨을 내보냈어야 했다면 데이비슨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좋은 오퍼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보류권을 푸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데이비슨이 보류권 풀리겠냐로 말이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내보내진 거면 풀리는 게 무조건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보류권 행사니 말이죠. 하지만 KBO 팀들이 워낙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보니 당연히 데이비슨이 안 풀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단지 이런 게 당연해져 버릴 정도로 잘못된 보류권 행사가 일상화된 것이 문제죠. 롯데도 이런 걸 잘 지켜서 보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잘못된 보류권 행사는 모두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리베라토는 준호대가 마이너리그였던 선수로 그마저도 작년에 방출이 되면서 올해 하나에 오기 직전까지 멕시코 리그에서 뛰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KBO에서의 반시즌 활약만을 보고 과연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페라자와의 계약으로 리베라토를 포기한 하나는 리베라토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좋은 오퍼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보류권을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원래 이게 맞는데 이번에 K볼을 통해 이슈화되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일단 본격적인 제도를 고치기 전에 하나가 이번 이슈를 의식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번에 리베라토가 보류권이 풀릴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리베라토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육성 기조로 가고 있는 롯데이기에 용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이야기 나왔던 아르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아르시아에 대해 구단이 부정한 적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페라자도 하나에서 부정했는데 계약한 거라 아르시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올해를 육성 기조로 간다고 한다면 아시아 쿼터에서는 투수를 뽑고 육성의 핵심이 돼야 할 유격수 자리를 국내 선수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도 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육성 기조라는 핑계를 대면서 아르시아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육성 기조이기 때문에 레이에스로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지만 탱킹을 한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적에 있어 더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레이에스를 리베라토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레이에스의 수비는 투수 육성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비되고 타격 더 좋은 리베라토는 육성 기조라 생각해도 더 좋은 카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중견수 육성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에 중견수 치곤 애매한 리베라토가 코너에 가서 레이에스보다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플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리베라토는 보류권이 풀리면 무조건 데려와야 하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한마디 하겠죠. 하나가 보류권을 풀겠냐? 일단 보류권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확정도 아닌 상황이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건 묵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풀릴 가능성이 제로도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번 이런 상황에 대해 전제를 붙이고 있죠. 보류권이 풀린다면 무조건 데려와야 하는 선수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이런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네요. 스토브리그는 늘 모든 가능성을 두고 팬들끼리 떠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피셜 뜬 것도 없는데 되겠냐로 들어오면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특히 작년 후라도 헤이수스 때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보류권이 풀렸으니 타 팀과 계약도 할 만하다고 봤는데 제가 들은 말은 이 선수는 어떻다 보다 되겠냐 하는 언급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들이 반 이상이었고, 결국 그 둘은 KBO에서 타 팀과 계약을 완료했죠. 이처럼 가능성이 낮을 뿐이지 제로가 아닌 이상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파괴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겨울에 특히 더 느끼지 않았는지 묻고 싶네요. 오피셜이 뜨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은 있다는 걸 말이죠. 슈레딩거의 스토브리그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제 올렸던 내년 FA에 대한 영상이나 오늘 하는 리베라토에 대한 영상이나 모든 영상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에스 대신 리베라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